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상대의 말 속에 무엇을 골라서 좀 들으면 우리가 최소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좀 아끼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한 팀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서 매니저고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오 팀장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이 서 매니저는 그 전날 이제 밤새 폐렴으로 아팠던 둘째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잠도 못 잤고 또 아침도 굶었고 이제 출근을 했죠. 오전 한 11시 30분쯤에 이제 시계를 딱 보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전에 보고 자료를 살펴달라는 파트장의 지시를 받게 된 거예요. 점심도 굶었고 또 일을 마무리하고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직 조금만 쉬어갈까 해서 오후 3시쯤에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전망이 보는 창가에 서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오 팀장이 이제 이 서 매니저를 보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후에 여유 있다? 맨날 나만 바쁜 것 같아? 서 매니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서 뭔가 훅 올라오는 걸 느끼고 기분은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컵을 이제 확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죠.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서 매니저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툭 떠오르는 이 자동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 생각은 6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판단이에요.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왜 사람을 열받게 해? 이제 두 번째는 비난입니다. 지가 팀장이면 다야? 시간 지나면 팀장 다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강요입니다. 저 따위로 말하는 습관은 고쳐야지. 네 번째는 비교입니다. 우리 팀 예전 팀장님은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했어. 다섯 번째는 당연시입니다. 팀장 정도 됐으면 상황이나 맥락 정도는 파악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섯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팀장답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시하는 거야. 서 매니저가 자리에 앉아서 이 6가지 자동적 생각을 하는 동안 이제 오 팀장은 뭐 하고 있을까요? 오 팀장은요, 그날 아침에 이제 임원한테 임원방에 들어가가지고 불편한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충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로 돌아가던 길에 복도에 서서 여유 있게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서 매니저를 본 거죠.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가벼운 농담 반 혹은 진담 반처럼 그냥 툭 터져 나온 겁니다. 오후에 여유 있다? 맨날 나만 바쁜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오 팀장은 여러 생각이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이 자동적 생각의 6가지 패턴을 하게 됩니다. 맨날 나만 개고생이야. 팀장 못 해먹겠네 진짜. 회사가 동아리인 줄 알아? 쟤는 애가 처음부터 불성실했어. 일할 시간에는 일만 똑바로 하란 말이야.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면 예전에 우리 팀 김 매니저는 진짜 성실했어. 매니저쯤 되고 2년차 지나면 이 근무 태도 정도는 기본 아니야? 조직은 이래서 확실한 평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야. 조금만 성실해봐. 내가 얼마나 인정해주겠는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자동적 생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이런 자동적 생각의 패턴 속에서 대화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6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 자동적 생각을 진짜다 혹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대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동적 생각은 상대가 만약에 만만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힘이 없다 그럼 더 쉽게 표현되고,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면 마음속에서 작동하면서 우리의 뇌에 있는 이 림빅 시스템 안에 있는 변연계, 즉 편도체에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냥 부정적인 정서, 우리는 이걸 적 이미지라고도 하는데요. 에너미 이미지라고 하는 적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자동적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거예요. 서로에 대한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합리화 이 6가지의 자동적 생각의 패턴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하나 잡는다면 그 목표는 뭐가 될까요?
자동적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자동적 생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에 있고요. 앞으로 생각을 생각이라고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망했어.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을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분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순간적인 평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화가 나는 감정을 꾹꾹 눌러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잠시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생각에서 내려와서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살피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즉, 속대화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옵션 체계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그냥 말해요. 그냥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생각으로 그냥 거기에 갇혀 있고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대화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린 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을 왜 느끼는지를 자신의 욕구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보다 뭐 서운해요. 근데 에이 이거 서운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감정의 원인을 이 손을 떼서 상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손을 몸에서 떼지 않고요. 자신의 배 그리고 욕구에서 찾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사례에서 오 팀장의 속대화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서 손으로 저랑 따라와 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오 팀장님 어떤 감정인가요? 그리고 그 감정은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요, 좀 지치고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제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던 서 매니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 매니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억울하고 지쳐있던 오 팀장의 마음에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 뿐입니다. 원인은 되지 못합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억울하고 왜 지쳤는지 그것은 내 욕구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로를 탓하던 오 팀장과 서 매니저는 이제 그 생각을 거두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감정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 손을 그대로 내려서 자신의 욕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욕구를 찾았다고 해도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상대가 충족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 상대를 조종하고 또 강요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대화를 연습하는 가장 큰 핵심 안에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자신의 욕구에 대한 충족 여부의 책임을 상대에게 지우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욕구 때문이지 상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요청이 상대에게는 강요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는 더욱 우리의 욕구를 존중할 줄 알고요. 협조해주고 싶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부정적 사건 말고요. 나를 열받게 했던 사건 말고 나를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해줬던 긍정적인 사건을 하나 떠올려 보시면서 머리에 손을 두세요. 예를 들면 아, 우리 오늘 팀 멤버가 참 친절했던 것 같아. 내가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내 자리에 아주 시원한 음료수 하나 하고 사탕 몇 개를 주고 간 거를 봤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뭐죠? 감정이잖아요. 손을 그대로 내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 신호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마음 신호죠. 당연히 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를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고맙다, 좀 다정한 느낌이 든다, 뭐 뭉클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걸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아, 내가 뭉클하고 다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꼈구나. 이번에는 욕구표를 보시면 손을 그대로 내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충족된 욕구를 하나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 사회적 욕구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 관심, 공동체, 돌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일주일 혹은 어떤 분은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대에 대한 생각, 상황에 대한 생각, 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되 아, 그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로 우리의 인식이 매우 확장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좋았던 점을 찾아서 이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을 부정적인 사건 혹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건까지도 확장하는 연습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사람은 안 변하죠. 그런데 칼 융이라는 학자가 사람이 변할 때는 딱 한순간이다 그래요. 절실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연습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재수없어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다 실패합니다. 조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좋아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여러분이 그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조직에서 이제 소통에 좀 비용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소통에 비용을 줄인다는 게 말의 수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서로 상호 시너지를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결국 잘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과 아주 직결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생각은 생각으로만 정리하라라는 겁니다.